근데 제가 한전에다가 얘기가, 그럼 이거 뭐 태양광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한전 직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Korea Energy Company, Hanguksan Energy. If we make it, Korea's history will change.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지난 정부라고 봐야겠죠. 지난 정부에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고 보이지 않게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정부가 이제 바뀌겠죠. 바뀌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이 변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시리즈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에 어떤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로 한국형 FIT가 일몰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형 FIT는 아주 소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이 발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록 물론 그 기간을 두고 시작했던 거지만 굉장히 우리 예비 사업주든 사업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일몰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P 상한제. S&P가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S&P 상한제를 제도를 실시를 했죠. S&P 상한제 이 제도가 왜 불합리하냐. 일전에 S&P가 막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태양광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정부 입장은 이건 시장의 논리대로 간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전혀 어떤 제도적인 구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너무 단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거죠. 시장 논리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던 정부에서 이제는 상한제를 둬서 S&P가 아무리 올라도 그 이상의 단가는 정부에서 기준점을 삼는 그 이상은 안 주겠다.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고 막 해서 결국은 이제 100km 이상만 적용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S&P 상한제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전의 공용망 설계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라. 이게 작년 10월 PPA 접수가 10월달 이후에 되는 데들이 아마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저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물어봐도 한전 직원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전소의 용량이 있고 주변 학계의 용량도 있는데 해당 DL의 용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공용망을 설계를 좀 다시 짜서 우회시켜 갖고 솔로를 배정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변전소 용량도 있고 주변 학교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DL의 용량이 없으면 이 공용망 설계를 안 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발전 사업주 부담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설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 그러면 한전에서 얘기가 무조건 매덕이에요. 매덕. 그러면 100km 하자고, 50km 하자고, 200km 하자고
몇 억씩 설계 비용을 내고서는 공용망 설계를 할 거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전에다가 얘기가, 그럼 이거 뭐 태양광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한전 직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뭐 감정 싸움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 설로 없는데 발전사업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은 정책이죠. 그 다음에 관리 변전소를 선정했죠. 특히 뭐 제주도, 전라도 쪽 이런 쪽에다 관리 변전소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은 2031년까지 인허가를 안 받겠다. 선로가 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증설이 되든 뭐 해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도 쪽에서는 인허가가 지금 도로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게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과연 그게 방법이냐. 변전소를 용량을 증설할 생각은 왜 안 하냐. 돈이 많이 든다. 그게 시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걸 증설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 저 생각은 그랬어요. 그렇게 또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관리변전소가 선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2031년부터 개통 연기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출력 제한 장치가 100km 이상에서 이제 90km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출력 제한 장치의 비용을 사업주한테 전가를 시켰다. 그럼 내가 발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내 발전소의 그 출력을 제어를 내 돈으로 그 장치를 달아서 내가 발전 사업에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맞냐?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엊그저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한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동일 지역 내에 90km 이상이라 그래갖고 뭐 89km씩 발전소를 쪼개갖고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합한다. 그러니까 89km짜리를 두 개를 동일 지역에 한다 그러면 그걸 각각의 용량으로 보지 않고 이게 합산한 용량으로 보겠다. 그래서 출력 제한 장치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듈을 탄소 등급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 탄소 등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런 탄소 등급제를 실시를 했죠. 아시다시피 이 모듈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그 탄소를 배출하면서 모듈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탄소 등급제인데, 중요한 것은 무등급이든 탄소 1등급이든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현무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등급을 썼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기 생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굳이 그 비싼 모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사실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사업에 다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들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예산도 좀 더 늘어나고 더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원전에 관련해서 뭐 무역이나 원전 수주를 위해서 직접 높은 사람들이
그 계약을 위해서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이제 냄새만 술술 피우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RPS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현물시장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거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불합리했던 이런 제도들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손을 봐서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와 있다.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그 RPS 제도 폐지, 현물시장 폐지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새로운 정부가 구상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우리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시간을 두고 또 이제 저의 나름대로 그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이 OECD 국가 중에 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제일 낮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극복을 해가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제도를 다듬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